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편하고 의지할 수 있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순하게 흘러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쉽게 선을 넘고 말로 상처를 주며 자신의 기준을 당연하다는 듯 강요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태도나 말투가 조금 이상해 보여도 쉽게 무시하거나 스스로를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런 스타일이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래도 오랜 친구잖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본성은 그저 스타일일 뿐입니까?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그 못된 말투까지도 품고 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방송은 바로 그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은 친하다고 느끼지만 그 안에 본성이 의심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음의 세 가지 신호가 반복된다면 여러분, 그 인연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세 번째, 늘 가르치려 드는 사람. 이 세 가지 신호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관계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42의 여성 김윤정 씨는 대학 시절부터 20년을 함께한 친구와 최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윤정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는 힘들 때마다 늘 내게 전화했어요. 울기도 하고 불안하다고 하고 그러면 난 새벽에도 뛰쳐나가서 얘기 들어주고 위로했죠. 하지만 윤정 씨가 힘들 때는 그 친구는 바빴습니다. 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항상 걱정이 많아.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건 그냥 네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 윤정 씨는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 앞에서 마음 얘기를 꺼내는 게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말하면 늘 판단부터 했어요. 내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정리하려 들었죠. 이 사연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친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곁에 있지만 실은 여러분을 가장 자주 다치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세 가지 신호가 왜 관계의 본질을 무너뜨리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신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진짜 심리를 한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거나 상대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말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채거나 그건 나도 겪어봤어 하며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는 모습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39의 여성 박은영 씨는 고등학교 동창과의 관계를 작년에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늘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나 너무 속상해. 통화 좀 하자. 은영 씨는 모든 일정을 미루고 통화하거나 때로는 새벽에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영 씨가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도 몇 번 갔다 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도 그랬었잖아. 작년에 위내시경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진짜 죽다 살아났어. 그 순간 은영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은 자신이 힘들 때 마음을 쏟고 싶은 상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은영 씨의 아픔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결국 은영 씨는 그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마음의 교환입니다. 하지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교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투하를 합니다. 그 말은 상대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항상 에너지를 빼앗기고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틀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불편해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론 친절해도 본질적으로는 상대를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감정 쓰레기통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자꾸만 마음을 털어놓으려 하고 그 사람이 달라지길 바란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변할 생각도 없다는 것.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보다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한다. 말을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일이고 존중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자기 말만 하는 사람에게 계속 맞춰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말을 끊고 늘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침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의 위험한 본성에 대해 한 청년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9의 청년 민수 씨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한 친구에게 유독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어울렸던 인물로 술자리도 여행도 공부도 같이 했던 소위 절친이라 불릴 만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첫 회사를 그만두고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자주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는 머리 좋잖아. 금방 또 잘 될 거야. 나도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진짜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 민수 씨는 그 말들 속에서 위안을 받았고 자신도 그 친구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잠시 바빠졌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었고 문자 하나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에게서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야,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뭐 그렇게 바빠서 연락도 안 하냐? 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니 이젠 잘 되니까 연락 끊냐? 민수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조언하고 기댈 곳 되어주려 했는지를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늘 힘들 때마다 전화를 했지만 민수 씨가 힘들다고 하면 딱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가까운 사이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필요 없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신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연락이라는 것을 관계가 아닌 수단으로 여깁니다. 외로울 때, 심심할 때, 조언이 필요할 때,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할 때, 그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이고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민수 씨는 결국 그 친구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제공한 위로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고받음은 정서적인 교류, 시간의 존중, 관심의 순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방적이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감정의 착취입니다.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정이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곁에 머뭅니다. 필요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람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에 불과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불편할 때 여러분을 부르고 편해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은 친한 척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에는 결코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 늘 가르치려 드는 사람의 본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만 늘 말끝마다 한마디씩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네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땐 넌 원래 그런 성격이야. 이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낮추고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늘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언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자신 아래에 두려는 은근한 지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46세 여성 이은아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이은아 씨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보다 평가하고 비교하며 결국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 말해줬잖아. 이 사람은 별로라고. 넌 항상 그런 식으로 감정에 휘둘려. 그런 너의 성격은 나 아니면 이해 못해. 처음엔 은하 씨도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온 조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이 모든 말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인생의 선택에 대해 자꾸 확인받게 만드는 일종의 정신적 의존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진짜 나쁜 사람 같았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사람 눈엔
항상 부족하고 잘못되고 고쳐야 할 존재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내가 아니면 넌 안 된다는 식의 말을 한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조언이란 상대의 삶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다리여야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움이라는 이름의 지배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의견을 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상대의 삶을 평가하고 교정하려 하는 태도,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어지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검토를 거쳐야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는 친밀함이 아니라 종속의 구조가 되어갑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말로 사람을 이끌되 그 마음을 억압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상대의 자유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등을 밀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늘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등을 미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집착 속에서 상대의 고유한 삶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까운 누군가가 늘 여러분을 가르치려 하고 실수는 지적하면서 성장은 축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한 조언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싶어하는 숨은 지배자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신호가 우리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하는지를 정리해보며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자기 말만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늘 가르치려 드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는 여러분의 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안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결국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회복해야 하는 고립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50대 후반의 남성 김기환 씨. 그는 평생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과 30년 만에 인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땐 늘 옆에 있었어요. 같이 어울리고 남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근데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김기환 씨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이 자신의 SNS에는 여전히 여행 사진, 골프장 사진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기환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진짜 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인간관계, 그걸로 내 곁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 사연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일상 속의 진실입니다. 친밀함은 오래된 시간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태도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관계처럼 보이는 감정적 손해계약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멀리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된 사이니까 그동안 고마운 일도 많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관계는 여러분이 참는 만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순간부터 서서히 마음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란 상대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타인을 지배하거나 종속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함께 머무는 것이다. 그 말처럼 친하다고 해서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교정하려 들거나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내 마음의 자유를 지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인연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놓아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하니까 괜찮겠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자신의 말만 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늘 판단하고 가르치려 든다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거리를 둘 땐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왜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질까? 왜 자꾸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무시해선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예민한가? 라고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 긋기입니다. 이 관계에서 무엇은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지를 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가령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는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하다. 나는 그런 식의 충고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울타리를 상대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관계에서는 늘 침범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조용히 멀어지기입니다. 모든 관계가 갈등으로 정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말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둠으로써 내 감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안에서 성장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작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함께 걸어가야 할 인연이 아닙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내가 되는 관계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올랐다가 지우고 싶은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망설임은 이미 마음이 다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이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 나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대답이 흐릿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멀어져도 되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지 마무리하며 함께 정돈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3가지 신호. 첫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세 번째, 늘 가르치려 드는 사람. 이 3가지는 겉으로는 아무리 친해 보여도 그 속에 상대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엔 편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소진시키고 결국은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친함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한번 벗겨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은 진짜 우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쓰는 무책임한 습관입니까? 우정은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존중이 빠진 관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한 어르신이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후회하는 건 나를 제일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냥 좋게 넘기고 언제나 내가 맞췄지. 그게 오래된 정이라고 믿었거든요.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삶에 경종을 울립니다. 진짜 인연은 여러분이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곁에 머무는 사람, 조언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걸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지킨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 중 가장 단호한 선택일 뿐입니다. 맹자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마음을 정리한 뒤 사람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자주 작아졌는지, 어떤 말에 자꾸 무너졌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록 속에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또렷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혹시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불편한 인연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번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질문에 불편하다는 감정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제는 그 인연을 조용히 놓아도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더 맑고 따뜻한 곳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더 단단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